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정말 오래된 책 냄새가 반겨주는 공간인데요. 보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 책보고에 나왔습니다. 서울 책보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커다란 헌책방이에요. 잠실 나루역에서 가깝습니다. 서울 책보고는 시간의 가치를 담은 헌책들을 모아서 꾸민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 헌책방이에요. 보물 같은 책들이 모여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죠. 아마 드라마의 배경으로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 배경으로 종종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이유가 주연한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이 공간을 처음 봤을 때 배경이 CG인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네, 실제로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 책보고입니다. 지금은 잠시 휴관 중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둘러보고 서울 책보고의 전시를 온라인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서점 나들이 하고 싶으셨던 분들, 올 봄엔 무슨 책을 읽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 책보고로 나들이를 떠나보시죠. 그럼 먼저 이 근사한 공간 서울 책보고를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서울 책보고에는 헌책 13만 권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메인 출입구의 왼쪽으로는 헌책들이, 오른쪽으로는 독립 출판물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참 유명하죠? 책벌레가 만들어둔 터널을 지나서 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서울 책보고는 서가의 정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일반 서점과 달리 헌책방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청계천과 서울시 곳곳의 헌책방들이 이곳에 책을 위탁해서 판매합니다. 서가 하나가 헌책방 한 곳과 맞먹어요. 헌책방의 개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책들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영어 원서로 가득한 공간도 있어요. 추억을 소환하는 책들도 있고요.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만나면 득템하는 기분이에요. 와, 이렇게 반가운 잡지들도 있네요. 내 취향에 꼭 맞는 좋아하는 서가를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독립출판물과 기증도서를 위한 공간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공연이 열리는 무대도 한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어서 공연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싶네요. 서울 책보고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봐야겠어요. 독립출판물은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쉽지 않고 절판된 도서들도 많죠. 이곳에는 2,700여 권이 넘는 독립출판물이 있고 기증도서가 1,600권이나 된대요. 이런 보물 같은 책들을 자유롭게 앉아서 볼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가 앞에는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어서 마음껏 꺼내어 볼 수 있죠. 서울 책보고에서는 서점 나들이가 어려운 요즘 온라인으로 전시를 소개합니다. 북튜버와 함께하는 어디서든 책보고라는 이름의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이에요. 매달 한 명의 북튜버와 함께 그달의 전시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4월에 온라인 전시를 맡은 북튜버 배나영이고요. 계속해서 북튜버 겨울서점님과 책일지라님이 이어지는 전시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서울 책보고의 전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책들을 소개하는 시대전이고요. 하나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에세이를 소개하는 에세이전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해 전시된 책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서울 책보고에서는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읽기의 역사라는 주제로 시대전이 열리고 있어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5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가로질러 그 시대를 대표하는 책과 잡지들을 전시했어요. 1945년에서 50년대까지를 대표하는 서가입니다. 사상계와 현대문학이 보이네요. 와,
58년 1월의 사상계예요. 이 책도 판매하는 책인가 살펴봤는데요. 1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네요. 아, 이런 헌책방의 묘미 참 놀랍습니다. 45년에서 50년을 아우르는 태그는 해방과 분단, 좌우 대립, 자유부인에서 현대문학까지 있네요. 이렇게 오래된 책들을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서가입니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태그는 4.19 혁명, 광장, 역사소설, 영웅서사가 있네요. 창작과 비평을 묶어두었고요. 그 옆에 최인훈의 광장과 구운몽이 있는데 약간 자리 배치가 애매하게도 바로 옆에 썬데이 서울이 있네요. 썬데이 서울도 판매 중이에요.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 가격이 생각보다 꽤 높네요. 아는 얼굴이 나오려나 해서 들춰봤어요. 뒷면에 광고를 보는 재미가 있네요. 누군지 아시나요? 이제는 절판된 법정 스님의 산문집도 보이고요. 잡지 주간 경향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 책들을 살펴볼게요. 노동자의 삶이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말하겠죠. 전태일, 황석영 이런 태그가 눈에 띕니다. 태백산맥이 묶음으로 전시되어 있네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1978년 6월에 초판본이 나온 이래 2007년 9월 100만 부 발간에 이르기까지 3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사랑받은 소설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세희 작가는 이 소설이 더 이상 읽히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만 1970년대 난장이의 삶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 책은 계속해서 그 의미를 갖겠죠. 황석영 작가의 소설 객지가 있네요. 한국 현대 노동소설의 선구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죠. 무기의 그늘이나 바리대기 같은 그 이후의 작품들도 같이 놓였습니다. 옆에는 최인호 작가의 책 나그네의 새벽이 있고요. 타인의 방, 적도의 꽃 같은 작품들도 놓였어요. 당시의 잡지 뿌리 깊은 나무, 새농민, 주부생활 같은 잡지들이 보이네요. 이제 80년대로 넘어와 볼까요? 1987,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태일 평전 이런 태그들이 여전히 마음 아프게 남아있네요. 이문열의 변경과 김용의 영웅문을 지나서 전태일 평전을 만납니다. 1983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후 2009년에 심판이 나왔어요. 심판 뒷표지에는 고 신영복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태일은 횃불이었다. 우리 사회에 감추어진 얼굴을 들추어낸 횃불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횃불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횃불을 든 전태일이라는 한 인간의 삶이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빛을 밝혀주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2009년에 나온 개정 심판 전태일 평전은 청소년도 읽기 쉽게 개정을 했다고 해요. 그 시대를 기억하는 어른들, 그 시대가 궁금한 청소년들 모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 시집 홀로서기가 눈에 띄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끼고 살았던 시집이죠. 김지하와 이문열도 보입니다. 김홍신의 인간극장, 저 귀퉁이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보이네요. 네, 이때는 그야말로 영웅문과 무림파천왕의 시대였죠. 이 서가는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모두 아우르는데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외치는 시기입니다. 태그에는 공지영, 상실의 시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네요. 95년에 출판된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2007년에 출판된 88만원 세대, 이 두 권의 책이 12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나란히 놓여있네요. 이 책들은 지금도 저희 집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이에요. 봉순이 언니, 서편제, 책 표지만 봐도 이 책을 읽던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공지영 작가님의 책 옆에 신경숙 작가님의 책들은 있는데 당시 트로이카로 불리던 은희경 작가님의 책들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쥐스킨트의 향수, 지금도 여전한 스테디셀러들이죠. 태그에 신자유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개발서들도 한자리를 차지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최근에 후속작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판매고를 올렸고요. 마시멜로 이야기는 어린이용, 청소년용 도서로도 나와서 인기를 끌었죠. 테마록. 저는 하이텔 시절에 보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었던 책이에요.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책도 진짜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시대전에 나온 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시대별 베스트는 어떤 책이었나요? 아무래도 시대전이니까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꼽아볼까요? 저에게 베스트를 꼽으라면 60년대에는 전후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한 최인훈의 광장을 꼽을 것 같고요. 70년대 베스트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또 80년대 책으로는 전태일 평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90년대의 베스트로는 아무래도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2000년에 나온 신간들은 지금 전시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2000년대의 베스트셀러는 지대넘얏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책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읽어오신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꼽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대전 옆에는 이렇게 에세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에세이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에세이 읽는 걸 참 좋아해요. 물론 소설과 드라마가 주는 감동이랑은 또 다른 실제로 살아낸 누군가의 삶이 주는 그런 울림이 참 큰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에서 인생의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게 또 에세이의 묘미겠지요. 서울책보고의 에세이전은 일상이 글이 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에세이는 개인적인 글이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 모두의 것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보기 좋게 여러 책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한때 살림 잘하고 싶게 만들었던 책, 효제처럼 살아요도 보이고 이어령 교수님의 젊음의 탄생도 있네요. 그럼 옆에 있는 큰 서가에 가볼까요? 김선환 여행작가님이 쓰신 안녕채라는 책,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에세이 안녕 다정한 사람도 있고요. 이쪽 서가는 주로 여행 에세이를 두셨네요. 이동미 작가님이 아이들과 떠난 공부 여행도 있고요. 이병률 작가님이 쓰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네요. 최근에 표지가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이 표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게 헌책방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하와이, 런던, 알래스카를 다녀와서 쓰신 책들이 있고요. 와, 표지만 봐도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죠.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맨 윗서가는 도쿄에 대한 책들이 모여 있어요. 옆 칸에는 박완서 선생님의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 있고요. 세계 여행, 봉사 여행을 하고 와서 쓴 에세이들도 있네요. 손민아 작가님의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도 있고 한비아 작가님의 책들, 오랜만에 보는 책들이에요. 표지가 예쁜 기억이 머무는 밤도 있고 프라하와 칠레를 지나고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를 만납니다. 여행 에세이를 읽으면 뭐랄까 제가 그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는 인도네요. 표지만 봐도 인도에 가고 싶어져요. 서가에 놓인 책들이 전부 여행 에세이예요. 가고 싶은 나라나 도시를 골라서 책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겠어요. 유리장 안에도 각 칸마다 개성 넘치는 에세이들을 전시했습니다. 이 유리문을 열고 책을 꺼내볼 수 있어요. 노희경 작가님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저는 작가님의 드라마도 좋지만 이 책도 참 좋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의 더불어 숲, 진짜 옛날 표지네요.
이쪽에는 선생님들이 쓰신 교육 산문집들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가 쓴 에세이들이 있네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많잖아요. 에세이를 읽으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공부법 책도 있고요. 유학을 다녀와서 쓴 에세이들도 있네요. 청소년을 위한 철학 에세이, 인권 에세이, 과학 에세이, 유교 철학 에세이, 역사 에세이, 참 다양합니다. 현각 스님 에세이 만행도 한때 엄청난 붐이었죠. 스님들이 쓰신 에세이도 놓였네요. 에세이를 읽으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죠.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음과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에세이전을 통해서 일상이 조금 더 넓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요. 에세이전에서 소개해드린 책들 마음에 드셨나요? 집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들, 에세이들이 가득 담긴 서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다시 발견하고 집에 저 책이 있었지 묵혀두었던 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셨길 바라요.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손때 묻은 책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뽐내고 있어서 이렇게 헤어지기가 참 아쉽네요. 다음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와보지 못하시는 분들께 오늘 온라인으로 서울 책보고의 전시를 소개해드렸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와 함께 서울 책보고의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눌러두시면 다음 온라인 전시를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책을 증정하는 댓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댓글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온라인 전시가 두 가지 전시가 있었죠. 하나는 시대전, 하나는 에세이전이었는데요. 저 책 읽고 싶었는데 읽어봐야겠다 하는 책도 있으셨을 테고, 그래, 저 책은 예전에 읽어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 하는 책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에 소개된 책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 꼭 권하고 싶다라는 책이나 그래, 저 책 꼭 읽고 싶었지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에 책 제목을 남겨주세요. 영상 속 기억에 남는 책 제목을 서울 책보고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리얼 방콕이라는 책이에요. 요즘처럼 여행하기 어려울 때 이 책 읽으시면서 여행하는 기분 느껴보셔도 좋겠고요. 언제 가게 될지 모르는 방콕 여행 계획하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여행 계획 잡아보셔도 좋겠네요.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책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